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셋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언어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언어 논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죠. 크게 두 가지로 어려워하시는데, 하나는 나는 매일 꾸준히 언어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언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언어를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1차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어 성적을 확 올릴 수 있었던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교재 추천도 함께 해드릴게요. 시작! 제 언어 점수의 일대기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진입할 때 언어가 가장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국어가 늘 자신 있었고,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거의 1등급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2점짜리 하나인가 3점짜리 하나를 틀리는 긍정적 결과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언어는 내가 공부 안 해도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편이라 아예 기본적으로 국어나 언어가 자신 없는 분들보다야 제가 좀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제가 자료와 상판을 좀 못했던 거에 비해 언어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했던 경험이 있어요. 특히 언어는 시작할 때 처음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데, 제가 언어 논리에서 한번 정말 논리로 대차게 말아먹고 자신감이 정말 떡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떡락에서 자신 있는 과목으로 언어가 된 그 과정을 도와준 교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 알려드릴게요. 짜잔! 웬 리트 싶으시죠? 리트 해설서입니다. 이게 그 리트 정규 해설서예요. 언어 이해 영역하고 추리 논증 영역인데 둘 다 공식 해설서이고, 교수님들이 직접 문제와 해설을 써주신 책입니다. 해설서라고 하면은 답안지를 사라는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맞아요. 답안지이긴 해요. 근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풀어볼 수도 있는 해설서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피셋 언어 논리를 할 거고 나는 변호사가 될 계획도 없는데 내가 리트 책을 구입해야 되나? 이렇게 의심 내지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리트는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면 언어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상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논리를 내가 확실히 깨우쳐서 독해 자체도 논리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되는 교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독해력에 이슈가 좀 있는 사람이다 하시면 더욱더 논리를 확실하게 잡아서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 사고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셋을 하고 우리가 2차 시험을 보잖아요. 7급이든 5급이든 2차를 보잖아요. 그 2차 과목에서 깊은 이해와 좀 더 명쾌하게 답을 내는데도 논리는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언어 논리를 하는 것이 단순히 1차를 통과해보기 위함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5급 2차 답안지를 쓸 때도 좀 더 논리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면 좋고요. 7급도 법적인 사고를 이해하는데 내가 좀 더 도움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7급 2차도 대부분 법 과목이 하나는 포함되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트의 모든 문제를 다 보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연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피셋 언어 논리는 공직자를 뽑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적성시험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깊이 있는 법적인 사고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트 문제 중에 사례가 3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내가 영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두시고 좀 학습을 같이 해주시면 상황 판단에서 법조문에서 상황이 복잡할 때, 좀 어려운 법조문이 나왔을 때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걸러라까지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이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가끔이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문학 작품은 다 거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리트 문제 중에 무슨 철학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몇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거나 넘기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리트를 추천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 리트를 소화를 해야 되는 걸까? 아직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추리 논증하고 언어 이해 중에 추리 논증을 좀 잘 풀게 되면요. 논리 퀴즈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논리 퀴즈마다 막힌다. 언어에서 매번 한두 개는 나오는 논리 퀴즈를 잘 못 푼다. 상황 판단에서 논리 퀴즈 나오면 믿고 거르는 편이다. 이러신다면 추리 논증을 꼭꼭꼭꼭꼭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에서 해설을 보고 따라가는 습관을 몇 번만 연습하시면은 논리는 정말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복잡 다단한 기호화 굳이 하지 마시고요. 기호화 없이 풀 수 있어야 논리 실력이 비로소 쌓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호화는 거의 하지 않아요. 쓴다고 하면 딱 대우 하나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그러면 논리의 기호화를 부정하는 입장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영상이나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또 얘기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 언어 역사 중에 리트를 위주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이 리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해설을 가지고 미주얼 고주얼 물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천이에요. 이거 정말 제가 수험생 때 정말 비밀처럼 저만의 국보처럼 사용하던 교재인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챙겨가십시오. 물론 저도 이 책을 처음 스터디로 접하고 바로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40문제에서 한 두세 문제 맞추는 정도였다면 합격을 하던 때에는 28개 정도는 맞추는 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못한다고 이거를 포기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개라도 봐볼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가볍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5급뿐만 아니라 7급 분들한테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급 상관없이 내가 좀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 교수님들이 쓰신 해설서 치고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2만 얼마? 해서 여러분 책은 수험생은 책이랑 이런 교재 사는 거에서 너무 야박하게 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광고 아니고 제 진심을 담아서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피셋을 공부하는데 리트가 필요한가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겸사겸사 언어 논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렸어요. 한번 시도해보시고 저에게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피셋 공부할 때 그게 꼭 필요한지 아직도 의구심이 드신다면 저한테 추가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그 방법 참고해서 한번 따라해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더 찾아보거나 해서 추가 영상으로 피드백 드릴 테니까 언제든 댓글이랑 소통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